제가 여기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아마 앞에서 이제 교육청이랑 그다음에 교사연구회 그리고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제가 환경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또 환경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서울교육청처럼 대구에서도 많은 교사들 중에 환경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에서 환경 수업을 하고 있는 마지막 한 명의 교사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꿈꾸는 환경학교라는 환경부의 지원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제가 조금 힘을 받아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가장 번화하고 중심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도심지 중심부에 있지만은 왼쪽으로는 산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범어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희 학교에 환경교육을 하러 2018년도에 이 학교에 제가 배정을 받았어요. 배정을 받았을 때 건물 앞부분 1학년 건물에 환경교실을 한번 설치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2번 구역에 야외 공간, 그러니까 야외 배움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번 지역에도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자마자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주제는 지구를 위한 메이킹 교육으로 꿈과 행복 키우기고요. 주요 키워드는 노자 활동, 협력, 참여, 나눔,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진로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진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교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통합적 사고 능력과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책임 있게 본인들이 환경 의사 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 문제에도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담아보았고요. 작년에는 공간 조성을 하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야외 배움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2개년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갔었을 때 유교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교실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건축의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 중에서 또 건축사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를 해서 교실도 한번 설계를 해보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교실이 마련이 됐습니다. 환경교과가 선택이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 또 환경교실이 생기게 된 것도 아주 또 특별한 일이 되었죠. 다음에 두 번째로 야외 배움터 조성이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교화가 난초예요. 그래서 주로 대구여고 학생을 부르는 말이 유란인입니다. 극할유의 난초난. 그래서 유란인이라고 많이 써서 지금 유란 야외 배움터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무대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앉을 곳도 많이 생겨서 예전에 훌라후프를 돌리던 빈 공터가 지금은 환경체험교실도 봄이나 가을 그리고 따뜻한 여름에도 야외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독서 토론 활동이라든지 노작 체험 활동도 함께 실시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아까 허브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허브 산책로에서 원예 복지 활동을 또 이곳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앞서서 보이는 이 장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이 야외 배움터 조성하는 데 참여해서 일단 먼저 모형을 만들고요. 이 모형이 공사를 할 때 같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조금 이따가 소개가 되겠지만은 이 친구들이 참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많이 환경적인 주제를 건축과 연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통한 SDG 연계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ESD 동아리가 두 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한 개의 ESD 동아리를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되고 70만 원의 예산이 부여됩니다. 적은 돈이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신기해하면서 개설을 하면서 모르시니까 또 제가 또 유일하게 또 환경교사이기 때문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구교육청 공문이 나가면 저희 학교 사례가 우수 사례로 이렇게 등장해서 저도 뿌듯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에 조금 또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고민도 되고 있긴 합니다. 건축 동아리 아키네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라는 건축이랑 10대라는 말을 붙여서 본인들이 지금 붙였고요. 이 친구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개죠. 사실은 17개에 대해서 17번 파트너십 형성 목표를 통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동아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16개의 목표와 그리고 핵심 역량, 과학적 탐구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시각적 소통 능력,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그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창의 융합 능력 요것들을 다 포함해서 본인들이 생태조경팀, 환경감시단, 건축 디자인팀으로 만들어서 4가지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지구와 우리를 위한 환경 캠페인은 보통 환경 기념일이 달마다 있죠, 그죠?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Earth Hour이라든지 다른 날을 기념하면서 캠페인을 하는데 보통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SNS나 게시판을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확산시키는 그러한 캠페인 활동을 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동아리가 얘네들이 좀 학종 대비를 위해서 스스로 많이 움직입니다. 다른 동아리들과 연계를 해서 본인들의 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물 이름표 붙여주기 활동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로부터의 탈출 프로젝트인데요. 항상 아이들이 이제 제일 먼저 느끼는 거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이런 문제보다는 제일 먼저 와닿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장 먼저 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안이랑 밖에 미세먼지를 한번 측정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제거를 위해서 물걸레질도 해보고 그다음에 식물도 넣어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데이터도 한번 맞춰보고 그다음에 간이공기 청정기를 지금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6개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필요할까 해서 보건실 그다음에 학년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기부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 정화 식물을 또 만들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목공 활용 팀별 공간 조성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목공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축이다 보니 그래도 나무를 좀 다루면 본인들의 기술 소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들이 이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교 내 생태 둘레길을 한번 자기네들이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안내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코스마다. 그 다음에 기후 미세먼지 안내판이라고 해서 사실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개소가 시마다 도별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학교 근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요거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면 미세먼지가 좋다, 보통이다, 안 좋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시계탑 밑에 설치를 해서 본인들이 계속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은 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 때문에 집에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고양이가 3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신기하죠. 길고양인데 학교에서 3마리를 내쫓지는 않고 캔맘 자율 동아리와 함께 수의학 동아리 VAT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 동아리가 연합을 해서 걔네들의 특성에 맞게 고양이 집을 설계를 여러 개 안이 나왔었는데 본인들이 하나를 수합해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제가 왔을 때 운동장에 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인들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자 해서 벤치와 테이블을 만들고 요거는 포토존을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인생샷을 찍는 거 참 좋아하죠.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본인들이 구상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구를 위해서 만드는 활동을 에코메이킹이라고 저희끼리 불렀습니다. 아까 메이커스 활동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에코메이킹을 주로 했는데 저희 학교에 로즈마리가 허브 산책로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즈마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허브를 활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예복지 활동으로 프로그램 결과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게릴라 가드닝 프로젝트도 하고 그 다음 이것들을 지역사회에 좀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 나눔 프로젝트는 사실 봉사 동아리인 베네볼라도 함께 연계됩니다. 저 베네볼라의 마크 단어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 와서 너네 이거 베네볼라 무슨 뜻이니라고 했더니 무료 나눔 봉사라는 불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봉사 동아리 자체는. 근데 제가 오면서 아이들이 환경이라는 주제, 그다음에 특히 허브, 학교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거를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만들고 나중에 판매도 하거든요. 요거를 다시 지역에 기부하는 행사까지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 교재원까지 활용을 해서 나눔 활동을 하는 것을 실시했고요.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요, 이제 쭉 아이들의 베네볼라 활동 사진인데요. 천연 화장품 성분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스킨을 만들 때 보통은 레시피대로 만들어요. 만드는데 처음에는 그걸 연습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비율을 알다 보니까 학교의 허브를 활용해서 본인이 오일도 한번 만들어보고 허브를 넣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시피를 직접 스스로 짜서 모든 끼리 각자 다 다른 로션이지만 기능이 다를 수 있고 스킨이지만 향이 다 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얘네들의 주 목표였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본인들이 친환경적인 화장품 만들기가 능숙하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곧 미래에서는 본인들이 화장품을 쓰지 않고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허브의 기능들을 또 알게끔 원예복지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 플라워 액자라든지 공기정화 식물 심기, 그다음에 수경재배 식물 화분 만들기를 통해서 향기 포프리까지 주머니를 만들고 본인들이 이걸 만들면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뭐 화학물질의 뭐 위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가서 같이 또 환경교육도 실시해주고 화장실에도 이런 게시물을 붙여가지고 본인들이 환경교육을 조금 환경 캠페인을 좀 확산을 시키는 방법을 좀 고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진짜 한 3걸음만 가면 홀트 복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원에 가서 직접 본인들이 만든 거를 다 기부를 하게 되고요. 요거도 미혼모와 필요한 아동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학생들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이집을 갔던 사례고요. 그다음에 고마운 또 분들에게 스승의 날이라든지 다른 때도 이렇게 한번 드리는 경우가 있었고 수능 3학년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3학년 반에다가 또 공기정화 식물을 놓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봉사활동을 한 거, 이건 게릴라 가드닝 사진이고요. 자, 교과활동을 통한 KSDG입니다. 이제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넣어보는데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열 학생 8개 반을 제가 수업을 들어가고요. 이 친구들에게 17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그다음에 자세한 그 세부 목표까지 알려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고3이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라든지 진로가 있고 예비 직업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결과 평가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처음엔 주제를 정할 때 애들이 되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환경과 본인의 진로 사이의 연계 관계를 찾는 것도 힘들어하고 나 문과인데 이거 이과 과목 아니에요? 자연 생태 시스템만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염, 사고. 그런데 알고 보면 사회 생태계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문제 속에서 본인들의 환경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이들이 자료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교과 독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 발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을 했고요. 주제를 보면은 되게 그럴싸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미세먼지로 인한 외교 분쟁과 해결책 탐구.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요. 구청, 수성구청, 그 다음에 대구시청, 그 다음에 심지어는 UNEP에 영어로 영작을 해서 올린 다음에 나 이렇게 했어요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UNEP라든지 WWF에서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대구여고는 왜 이 시기만 되면 영어로 이렇게 건의글이 많이 오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관련 학과예요. 환경 프로젝트 주제를 책에도 아마 자료집에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대단하게 주제를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한번 2년 동안 이렇게 주제를 받고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보면요. 아, 아이들 생각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환경 문제의 의사결정에 참여해도 될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올해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연계 수업을 했었는데요. 3번, 7번, 12번, 13번, 15번, 17번과 연계해서 미술은 생태벽화 아까 나왔었는데 저희도 생태벽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에다가 현대 창작 미술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세미라 그리기 그리고 버스킹을 했어요. 음악과에서 환경 버스킹을 하면서 여기 환경 캠페인 노래라든지 환경 메시지를 중간에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을 했었습니다. 저는 또 온라인 공동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개설 과목을 환경과 녹색성장, 생태환경,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를 하는데 여긴 좋은 점이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 본인의 과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학습, 토론 협력 수업, 그다음에 발표 수업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면대면은 화상으로 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개설에 진짜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이 과목을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대단히 본인의 하고 싶은 의지도 강하고요. 몰입도도 좋고 그다음 결과물도 굉장히 좀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미리 자료를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발표 자료를 여기 카페에다가 담아놓을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일단 먼저 마련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얘네들이 심화과정을 제가 미션으로 주면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발표 자료를 구성하고 본인의 생각까지 대응책까지 자기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본인의 탐구 자료를 홍보하거나 그다음에 국제 문제까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행사를 통한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까 수익금은 기부가 되거나 아니면 고양이 예방접종비 뭐 이렇게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환경축제. 저희 학교는 동아리가 아까 제가 2개는 지도교사로 있지만은 나머지 이렇게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18개 동아리가 각자의 진로 전공의 적합성에 맞게 자기네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도 환경 주제를 가미해서 제가 연간 6시간 이상 하면 선생님이 너희에게 또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같이 환경 축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버스킹이 교실 음악과뿐만 아니라 야외 배움터로 가서 수능 응원도 하면서 환경에 기후 위기를 알리고 작년에는 미세먼지 대응이었는데 올해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해서 아이들한테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창직 프로젝트라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공모대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환경 수업을 배운 친구들이 환경 친환경적인 기업 생산을 많이 제품을 이렇게 창업에다가 효과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뿌듯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도 연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일부를 선생님들에게 하면 교과 연계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하고 있는 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했는 게 1학기 7월에 기후변화 대응 탐구 대회 실시를 해서 보고서를 받고 본인들이 발표 영상을 직접 올리는 거였는데요. 1, 2학년들도 마찬가지로 3학년들처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유란 SDG 슬로건 우리 공모 대회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데요. 나중에 또 저희 학교 홈페이지 오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교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또 대구에서 오셔가지고